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최근에 반등장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다 보니 신용융자나 여러 가지 대출을 통해서 투자하는, 빚을 이용한 주식 투자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한 정황들이 여러 군데에서 계속 관찰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저는 좀 염려가 되고 있는 게, 특히 2030 젊은 투자자분들이 대출을 끼고 주식 투자를 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이 점에 대해서는 강하게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젊은 주식 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대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마시라,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자, 빚을 내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자체가 위험을 안고 본인 스스로가 리스크를 심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레버리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자,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나는 뭐 빚을 내서 투자하지만 예전에 뭐 내 선배들 또는 뭐 삼촌들, 아버지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 나는 안전하게 대출을 받았지만 안전하게 투자할 거야. 그렇게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은, 자, 우리 지난 주말 사이에 코로나 이슈 관련해 가지고 일이 하나 크게 터졌죠. 마스크 쓰지 않은 상태에서 클럽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처럼, 자, 빚을 내서 투자를 할 때 본인 스스로는 나 자신은 파산하지 않아, 별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이 자체가 생각보다 매우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에 앞서 언급드린 대로 투자자들의 레버리지 투자, 그리고 대출을 이용한 투자가 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3월 급락장 이후 신용융자 추이를 보더라도 매우 빠른 속도로 급증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조회한 신용융자 잔고 추이인데요. 좀 이걸 시장별로 나눴습니다. 노란색 선은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고요. 파란색 선은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보시는 바처럼 시장이 한 달 만에 신용융자 잔고가 3월 폭락장 직전까지 회복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증시가 급락하고 나면요, 한번 되게 당했기 때문에 신용융자가 저렇게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좀 완만하게 증가하더라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최근에 보게 되면은 많은 여러 가지 주변 지인들에게 사례를 물어보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 뉴스로 나오는 것들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2030 세대 젊은 투자자분들이 빨리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속에서 과도한 빚을 끌어와서 투자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이제 신용융자 잔고뿐만 아니고요. 저 신용융자 잔고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레버리지 투자의 그림자입니다. 다른 투자 대상, 다른 자금 확보 대상, 뭐 신용 대출이라든가 마이너스 통장, 카드 빚 등 이러한 걸로 돈을 끌어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용융자 레버리지를 더 한 번 일으키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 주변 지인들에게 많은 사례들을 조사를 해봤어요. 직장인 주식 투자 현재 상황 어떤지 한번 쭉 조사를 해봤는데, 자, 이 상장된 어떤 화학회사, S화학회사의 사례입니다. 30대는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서 투자하는 것이 대세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건 좀 심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 뭐 대출을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투자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러한 모습, 이게 지금 현재 현재 모습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면, 자, 지금 중년이 되신 우리 뭐 40대, 50대 또는 60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2000년 초반, 젊은 시절 때 정말 무섭게
투자를 했죠. 지금 젊은 세대보다 더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무식하게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면 그때 당시 정말 얼마나 심각했는지 미루어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때 당시도 젊은 투자자들 빨리 돈 벌어야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 했느냐? 그때 당시 카드가 남발되던 시기였어요. 대학교 교정에 가면요, 여기저기 카드 만드세요 하고 카드 판매하던 분들이 뭐 여기저기 부스를 만들고 있고, 카드를 뭐 지금 같으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신용조회나 이런 거 해가지고 제한이 있지만, 그때는 한 사람이 열 몇 개씩 만들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막 젊은 뭐 직장 다니지도 않는 친구들인데도 지갑이 막 이렇게 두꺼웠어요. 그때는 그게 또 폼이라고 그렇게 많이들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카드가 만들어진 것 좋습니다.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일단 카드론을 땡겨와서 현금을 확보합니다. 현금을 확보해서 어떻게 했느냐? 제가 무식하게 투자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을 가지고 미수 풀 배팅을 했습니다. 수많은 개인 투자자가. 자, 그때 당시는 미수 풀 배팅이 5배였어요. 1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 배팅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자, 그러니 이거 완전히 카지노나 다름없죠. 시초가가 뭐 보합으로 시작했는데 5배 미수 풀 배팅했다. 그래서 15% 올랐다. 그러면 거의 뭐 더블 가까이 벌게 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 수익률이죠. 반대로 하한가 한번 맞으면은, 그때 당시 마이너스 15%가 하한가니까 자신의 투자 원금 다 날리게 됩니다. 투자 원금도 본인 돈이 아니죠. 카드 빚으로 땡겨왔던 그런 돈입니다. 자, 그 결과 이게 마치 이제 도박처럼 짤짤이처럼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수익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결국 깡통 계좌가 만연했고요. 그리고 깡통 계좌가 발생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돈이 부족하면은 또 다른 카드를 발급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미수 베팅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했습니다. 결국 2003년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가 됐던 카드 대란의 하나의 큰 원인이 되었어요. 그때 당시 저 투자자분들도 나는 내 앞에 선배들, 그러니까 1990년 10월 10일 깡통 계좌 사건을 겪었던 아버지, 삼촌, 뭐 형, 세대들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한다, 그렇게들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 대출을 이용해서 투자한 그 자체가 엄청난 레버리지인데,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미수 배팅으로 레버리지를 폭발시켰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빚내서 투자를 하게 되면요, 그 레버리지 자체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수익률을 이겨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그리고 마진콜이라는 강제 청산 상황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최근의 상황에 보게 되면은 내가 비록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지만 나는 아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마치 이번에 주말 사이에, 연휴 사이에 클럽에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퍼진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자,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 나는 깡통 찰 수가 없지, 나는 어떻게 투자는 현명한 투자자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마음 놓으시겠지만, 1990년 깡통계좌 사태도 그러한 안일한 마음에 그런 사단이 났던 것이고요. 2000년 초에 카드론과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미수를 배팅한 개인 투자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레버리지 투자 등등과 같은 여러 가지 신용융자, 그리고 여러 가지 주식 관련 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여러 가지 실패 사례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 어떤 고정관념을 만들었습니까? 주식 투자는 패가 망신이다라는 고정관념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는 그 굴레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반드시 수익 성공 투자 만드셔가지고
자, 주식 투자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레버리지 투자,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은, 이건 정말, 파산 가능성이 급격하게 높아지게 됩니다. 자, 일단, 자기 돈만으로 주식 투자를 하여도요, 그 자체가, 우리가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 기업들의 부채 비율이 어떻습니까? 평균 한 100% 정도 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자기 돈 대비해서 여러 가지 채무 등등 가져와서 총 자산이 200이란 이야기입니다. 자기 돈이 100이면은 총 자산이 200, 부채는 1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채 비율 100%인 기업에 투자한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100% 레버리지를 땡긴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은 더 큰 엄청난 레버리지에 빠지게 되죠. 한두 번 수익은 만들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엄청난 손실을 겪었던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의 역사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코스피 기준 레버리지를 사용했을 때 마진콜 확률을 제가 작년 증시 토크에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레버리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코스피의 변동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봤을 때 마진콜 확률에 따른 마진콜 확률은 22% 정도지만, 자, 레버리지를 2배 쓰면 이게 거의 대략 50% 수준까지 높아지게 되고요. 5배까지 쓰게 되면은 74%, 거의 4분의 3 수준까지 파산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마진콜 확률이. 자, 이러한 점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최근에 여러 가지 과거와 다른 긍정적인 마인드로 해서,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들어오신 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너무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자중하실 필요가 있다. 그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우리 증시 역사 만들어야죠. 개인 투자자분들 반드시 성공 투자의 선순환 우리 함께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 매달 정기 세미나가 있죠. 자, 이번 달에는 5월 29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녁 7시에서 9시에 저의 온라인 정기 세미나가 개최되고요.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이게 좀 이제 바뀌긴 하였습니다만 또 아직까지 긴장 국면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 제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참여 신청 링크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자세히 보시고 온라인 세미나 이성수의 정기 세미나 참석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마음 감사드리면서요. 항상 이야기 드립니다만, 자, 머리 위에 네임카드 있죠? 카드가 있죠? 자,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취하시고 분산 투자하시면서 궁극적인 성공 투자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면서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